안녕하세요. 부동산 통계와 빅데이터를 사랑하는 리치톡톡입니다. 제 다음 달에 이제 출간될 제 책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썼지만, 오늘은 이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한 이런 대출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시도별로 대출 위험 수준은 어떤지 해서 시도별로 어떤 예금과 대출 또 사부면을 제가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부동산 알파고를 꿈꾸는 리치고로 만든 거고요. 2017년 12월 12일에 녹화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은 대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부동산을 살려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이런 현금, 그리고 담보대출을 받고 또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까지 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을 저희가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다 금융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예금, 이런 현금 데이터, 대출 관련한 이런 데이터들. 그래서 결국에는 금융 관련 데이터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리스크 관리 데이터로 이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또 예금은 또 어떤지, 그래 거기에 대한 또 상관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봐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또 만약에 대출에 대한 수준이 위험하다면 이제 리스크 관리해야 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는 대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금 데이터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금은행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1금융권에 있는 은행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비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아닌, 하지만 여신과 수신을 하는 그런 곳이고요. 비은행 금융기관,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종합금융회사, 기타,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규모가 제일 작긴 하지만 생명보험회사도 또 여신과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신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총 어떤 예금에 대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요, 여신은 이제 대출이고요. 그래서 총 대출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수신은 어떻게 되는지, 수신이라 하면 돈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금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수신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일단 짧게 해야 되니까 이 예금은행 데이터만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데이터는 예금은행의 데이터입니다. 예금은행만 가지고 한 데이터고요. 요게 이제 대출금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있는 대출금의 총추이고요. 요거는 예금의 총추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금융위기가 끝난 직후인 2009년 4월서부터고요.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는 2017년 9월까지. 여기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입니다. 2017년 9월 데이터가요. 그리고 왼쪽은 은행 대출 위험 인덱스라고 해서 제가 만든 대출 수준의 위험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한 거고요. 이게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대출이 안전한 겁니다. 대출 위험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9월 기준으로 현재 1482조의 대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9월로 현재 대출의 총액은, 은행에 있는 대출의 총액은 1482조고요. 예금의 총액은 1294조입니다. 예금 보시는 것처럼 대출이 사상 최대지만 예금도 지금 사상 최대죠. 그리고 여기 이제 대출 위험 인덱스라고 해서 대출 위험도를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인데, 금융위기가 한참이던 이런 위기 때는 상당히 높았었죠. 그리고 120% 이상 올라가는 걸 제가 이제 위험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2010년 5월 달에 이제 120% 이하로 밑으로 내려와 오고 있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혀 이상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출은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이 대출금액, 그리고 이제 은행의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사상 최대 대출이니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금이랑 같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몇 군데 주요 시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서울 먼저 볼게요. 자, 이제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지금 644조에 예금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국으로 봤을 때는
전국으로 봤을 때는 대출이 더 많았어요. 빨간색이 대출인데요. 대출이 더 많고 예금이 더 적었죠. 근데 서울을 보시면 서울은 예금이 더 많습니다. 예금이 더 많고요. 대출이 더 적어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대출이 별로 없다. 금리위기 이때까지만 해도 대출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예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출 위험 인덱스도 100 이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출의 위험도 120% 정도는 돼야 위험한데 지금은 뭐 88%, 90%도 지금 안 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서울은 굉장히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안 쓴 거죠. 그렇게 은행권에 대출 많이 안 쓴 거라 보실 수 있고요.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어떻죠? 경기도는 지금 120%가 대출 위험 수준인데 경기도는 뭐 어마무시합니다. 제일 높을 때는 200%도 넘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추세는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대출이 예금보다 훨씬 더 많죠. 근데 하지만 어찌됐건 추세 자체는 좀 안전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대출보다 추세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어디를 볼까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경남을 한번 볼까요? 경남을 보시면 요게 이제 저축이고요. 요게 예금이고 요게 대출인데 보시면 이 간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대출 위험 인덱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위험도가 지금 상당히 꽤 지금 여기가 위험 수준인데 위험 수준보다 뭐 계속 높아왔고요. 경남은 좀 공격적인 거죠. 또 평균치보다도 이미 2014년부터 2013년 말부터는 평균 수준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전국의 시도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의 수준이 어떤지 대전을 한번 볼까요? 대전도 보시면 어떻죠? 대전도 대체적으로 예금이 더 많죠, 대출보다. 그래서 대출 위험도가 100% 밑으로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뭐 안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 리치고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뭘 만들었냐면 이 대출 증감과 예금에 대한 증감을 가지고 제가 사본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간은 2009년으로 다시 돌릴게요. 2009년 3월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3월서부터 2017년 9월까지 가장 최신까지 해서 대출은 각 시도별로 얼만큼 증감을 했고 예금은 어느 정도씩 증감을 했는지, 그래서 어디가 얼만큼 더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대출이 가장 2009년 3월달 대비해서 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어디죠? 증감률이니까 제주도죠. 가장 오른쪽으로 가면은 대출이 가장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올랐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근데 예금도 꽤 많이 증가한 걸로 보이죠. 근데 요 사선이 예금 증감률과 대출 증감률이 똑같은 선을 이렇게 쭉 이은 겁니다. 그래서 10%, 뭐 100% 이걸 다 이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보다 왼쪽에 있으면 뭐죠? 예금이 더 증가를 많이 한 거죠, 대출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예금보다 대출이 더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 사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대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예금보다 더 많이 증감한 데가 어디죠?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경남이고요, 울산이고요, 경북입니다. 공교롭게도 전부 다 어떻죠? 이 지역들은 현재 아파트 시장이 그렇게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곳입니다. 연관성이 좀 있죠. 대출 데이터가. 그래서 이 대출 데이터를 같이 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그 중에서도 제주도가 제일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위험도가 제일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경남, 그 다음 울산, 그리고 경북입니다. 그리고 대출의 위험도가 어디가 가장 낮냐? 물론 이 데이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행 데이터만 가지고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행도 있고 비은행도 있고 생명보험회사도 있는데 일단 은행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은행으로 봤을 때 어떻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강원도입니다. 즉 강원도는 대출은 별로 증가를 안 했는데 예금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전라남도 광주고요. 그 다음이 서울입니다. 예, 여기가 전국이 있고요. 충남, 경기, 예, 이 지역들은 뭐죠? 예, 대출이 증가한 것보다 예금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 지역입니다. 예, 비율 대비해서요. 상당히 좀 금융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선 왼쪽에 있는 지역들 중에 좀 많은 전남도 전남은 거의 뭐 예금하고 대출하고 비슷비슷하게 증가를 했네요. 네, 그리고 대전이고요. 인천, 전북, 대구, 부산.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사람 따지면 얼굴, 성격, 몸매, 능력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이런 금융 데이터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주도나 경북, 울산, 경남 이런 곳은 좀 피하시고 강원도, 광주, 서울, 충남, 경기 이런 데는 괜찮은 겁니다. 예, 여기서 이 사선의 왼쪽에 있을수록 더 멀리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만약에 이제 이 데이터도 좋은데 다른 데이터도 좋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이 은행 그 플라워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도 플라워 차트를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플라워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4분면에 의해서 이 플라워 차트는 어떤 흐름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잠깐 이거는 설명 안 드리고 잠깐만 모습만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4분면으로 돌아가서 최근의 데이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좋아졌으니까 2015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부터 보니까 어떻죠? 여전히 제주도가 대출이 엄청나게 그죠? 이 사선에서 오른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예금은 별로 증가를 안 했는데 대출이 많이 증가했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 울산. 그러니까 제주도와 대구와 울산, 부산, 경남, 경북 이 지역들은 뭐죠? 2015년 이후에 지금 예금보다는 대출이 많이 증가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물론 뭐 꼭 부동산만 대출이 있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 그래서 대출의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신호에서 왼쪽에 있는 거, 강원도가 뭐 최근 2015년부터 최근까지 봐도 뭐 예금이 뭐 압도적으로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궁금하네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금이 많이 증가했는지. 그리고 인천, 전북, 경기, 그다음 서울, 충북, 광주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탑 5 정도를 꼽자라면은 강원, 전북, 인천, 경기, 충북, 서울 정도가 되겠네요. 이 5개 지역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아까 2006이 끝나고 난 이후로부터도 괜찮고, 그 다음에 2015년 이후서부터도 괜찮은 데는 그쵸, 강원도,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서울 뭐 이 정도 지역은 다 겹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빅데이터 시스템인 이 리치고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런 은행 관련한, 그래서 예금과 대출의 이런 추이를 통해서 각 시도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은행뿐만이 아니고 비은행과 생명보험사까지 합한 총 예금과 대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